입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현재 부산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기온은 갈수록 더 내려가서 모레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입니다. 급격히 차가워진 바람에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되는 아침인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은 0.6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 가까이 내려가 춥습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보다 퇴근길 무렵의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서 대기질은 종일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 9도, 창원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인 모레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신종 코로나 감시 대상이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지만 감시 대상이 갑자기 크게 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9명이던 부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 대상이 사흘 만에 6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시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명이 추가 확인됐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감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자가 19명, 능동감시 대상자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격리 해제하지 않고 능동 감시 대상자로 전환한 겁니다. 코로나 검사 후에 음성 판정을 받은 격리 해제자를 보건교육 후에 수동 감시했지만 2월 2일자로 능동 감시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산 거주 우한 방문 입국자 50여 명을 포함하면 부산에만 감시 대상 인원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감시 대상 인원이 크게 늘면서 시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중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본격적인 개학 시즌인데요. 어제 가장 많은 500여 개 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개학식 풍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부산 교육계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개학식. 교실에 앉은 학생들 모두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을 따라 손 씻는 법도 배웁니다.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지금 저도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전염병 공포가 개학식 풍경까지 바꿨습니다. 어제 개학한 507개교를 포함해 이번 주까지 부산 지역 970여 개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부분 단체 개학식을 취소하고 잇따라 학급별 작은 개학식을 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아이들 지금 예방 교육을 통해서 지금 안내는 잘 하고 있지만 이후에 혹시나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증에 대한 예방이 더 철저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 지역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대응 상황실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각 학교의 감염병 예방 교육과 철저한 방역, 위생을 권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지침이 지금 학교에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안의 내용에는 예방 교육과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방역 물품을 충분히 학교에서 비치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학을 맞은 부산 지역 학교들은 전염병 예방에 바짝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대낮에 부산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아이는 탯줄도 떼지 못한 채 공사자재 위에 버려져 있었는데요. 목격자들조차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낮 12시 수영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 포장용 박스 위에 놓인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1살 된 남자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 허리 정도쯤 되는 곳에 바구니가 위에 올려져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기가 놓여져 있는 덮여진 담요 같은 것도 하나 없었어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신생아로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신생아는 바구니에 담긴 채 바로 이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말 대낮에 발생한 끔찍한 장면을 본 목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죽은 아이구나 생각했는데 무섭다는 거 보다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아이가 숨진 장소 바로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범행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하루 만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유기한 산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유기 경위 등을 파악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유기한 영아가 숨지면 아동학대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문화대조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사하구 을숙도 일대 자연유산원을 유치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속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문화대청과 부산시는 2024년까지 국비 807억 원을 들여 을숙도 일대 자연유산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 지원하겠다는 낙동강 관리본부 관계자의 말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연탄 유통업체에 지급하던 연탄 수송비 지원을 올 10월부터 중단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장당 15원인 수송비를 3년 만에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부산시 관계자는 연탄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경납고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시설을 달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을 철회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가동하고 있던 모든 원전에 유량 이동형 펌프를 활용한 대체 살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월성 2, 3, 4호기에선 준공되지 못했고 국산화 사업 과정에 특혜 논란도 휩싸였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다음은 민원 탓에 사업 규모가 줄어든 부산 최초의 노숙인 지원센터에 관한 소식인데요. 부산 진역 인근의 희망드림센터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립되지 못할 위기라고 합니다. 부산 동구엔 60여 명의 노숙인이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주민과의 마찰로 앞으로 주민과의 조율이 사업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열쇠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의 상당수가 유사 작품 또는 자기 복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가 지난 3년간 부산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최소 14%가 건축물과의 조화를 무시한 유사 작품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본인 작품을 다시 베껴 설치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조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조각 작품입니다. 빗방울과 태양빛을 형상화한 건축물 미술 작품입니다. 독창성과 건축물과의 조화가 핵심이지만 다른 장소인 대구의 한 아파트에도 이와 흡사한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년의 시차를 두고 설치된 이 두 작품. 작품명도 같고 작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건축물 미술 작품은 원 안에 새순이 돋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의미하는 창작물인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작품들이 부산에 몇 군데 또 있습니다. 북구, 부산 진구, 수영구,
살짝 변화를 주긴 했지만 거의 흡사한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명에 만든 재질까지 같습니다. 계속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건 오히려 작가로서 이상한 거고요. 기장군 한 아파트에 있는 이 작품은 전국 곳곳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경북 안동, 경기 남양주, 서울 영등포구, 경남 진주, 설치 장소만 다를 뿐 작품은 자기 복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은 외국 유명 작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결국 설치가 승인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작권 걸린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심의에서 바로 걸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거 비슷하니까 이걸 좀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 비용 1% 안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미술 작품은 2011년 미술 장식에서 미술 작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건축물과의 조화와 독창성을 강조한 건데 미리 만들어 놓거나 건축물 구조와 무관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부자연스러운데 부자연스러운 조형물들이 있는 것 같다. 취재진이 지난 3년간 부산시에 승인을 받아 설치된 238점의 건축물 미술 작품을 전수조사했더니 전체의 13.9%가 유사 작품으로 추정되며 특히 조각 작품은 최소 21.8%, 5개 중 1개 작품 이상꼴로 건축물과의 조화를 무시한 자기 복제에 가까운 작품들로 의심됩니다. 미술 시장이 확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복이란 논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고요. 부산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지난 3년간 474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을 심의했지만 이 중 유사 작품을 걸러내 탈락시킨 경우는 단 5개 작품, 1%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조소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7월, 대학생들이 일본 영사관 안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6개월 만에 이들 대학생들을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시민단체는 아베 정권에 맞선 기습 시위가 정당하다며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일본 영사관 내부 앞마당. 대학생들이 황급히 뛰어가더니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밖에서 시민단체의 일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던 때 영사관 안에서 대학생 7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고 곧바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들 7명을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시위는 정당했다며 기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사죄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윽박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의를 한 것이 잘못입니까? 또 시민단체와의 관련성과 공모 여부를 추궁받았다며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학생들 뒤에 마치 배우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공소장에 그런 느낌을 주는 식으로 썼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도 검찰이 상당히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는 시민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일 열립니다. 위법이라며 기소한 검찰과 정당했다고 맞서는 시민단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만취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긴급 출동한 경찰차와도 부딪혔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차를 세우려고 했다지만 조향 장치가 고장나면서 추가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조향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 발을 딱 떼니까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쿡 옆을 저리고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회사 차량이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 반납해야 했다면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게 안전하고 올바른 귀갓길이었을 겁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진행된 법원 강제 집행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듯 격렬하게 진행됐고 중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찢겨가지고 집어가지고 제 손은 거치됐고 용역들이 빈주차장 원액을 뿌려가지고 사람 얼굴에 세 사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형을 해야 된대요. 재개발 현장에는 아직 8가구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보상액에 반대하는 비대위와 이주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조합 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위 주민들은 연제구청이 충돌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구청장 면담을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기장과 금정의 비닐하우스 두 곳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60대 주민도 숨졌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데다 비닐과 스티로폼, 합판 등의 재료로 구성된 비닐하우스는 불꽃이 번지기 쉬워 평소 사전 안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부산항대교 요금소 부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4km가량을 도주하다 부산항대교 입구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오륙도 북동쪽 7.9km 해상에서 5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가 29톤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호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 가운데 아내 60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산해경은 29톤 어선이 전방에 있던 A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걸로 보고 어선 탑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인경찰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수업 시간이나 상담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를 담임 교사에서 배제한 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오늘부터 7일까지 지난해 임금 단체 협약 관련 집중 교섭에 들어가기로 해 분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노사가 2년에 걸쳐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기본급 인상 문제로 이번 집중 교섭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르노차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2019년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게릴라식 파업과 일부 직장 폐쇄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로스모조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부산 공장을 방문해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어제 파라곤 호텔에서 부산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2020 비전 선포식을 통해 혁신 성장과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소재부품 장비, 창업 지원 등 5대 플랫폼을 통한 부산 성장 견인을 선언하고 지역 소재부품 장비 산업 관련 산학 연관 플랫폼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력 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복합 제품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올해 모두 2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장노년 일자리 워킹 파트너 사업이 4년 연속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올해 워킹 파트너로 국세청 출신 2명, 부산시 출신 4명, 구군 출신 4명 등 모두 10명의 퇴직 공무원을 선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절기 입춘입니다. 급격히 차가워진 바람에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되는 아침인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은 0.6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 가까이 내려가 춥습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보다 퇴근길 무렵에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서 대기질은 종일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 9도, 창원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인 모레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강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